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제 주변에 전세 구하는 사람 중에 이거 확인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매물보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거죠.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제 주변에서도 최근 한 달 사이에 2명이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전세 사기를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연일 전세 사기 조심해야 된다, 전세 직구할 때 조심해라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2가지를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2가지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유의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매물인지를 유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전세 보증금 받지 못하면은 해당 매물을 경매로 넘겨서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최소 1년은 걸리고 보통 2-3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세 보증금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2-3년 동안 못 받은 상태로 빈털터리인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내가 계속 전세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날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구할 때 많이 보는 거는 크게 2가지예요. 이 집이 컨디션이 어떠한가, 뭐 몇 평짜리 집이고 집의 위치가 어떠하고 집 자체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전세금이 내 예산에 맞는가를 보죠. 그런데 이 2가지만 확인해서는 전세 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매물의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부동산에 물어봐서 이거 뭐 몇 억 정도에 팔려요 라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네이버 검색만 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실제 거래가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신축이어서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유사한 매물의 가격이라도 확인을 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얼마에 팔릴 수 있는 매물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 %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 전세 사기, 깡통 사기의 경우들을 보면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에 달하고 어떤 매물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기도 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50%에서 60% 정도는 되어야 안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 주변에 전세 구하는 사람 중에 이거 확인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된 국세가 내 전세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우선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경매를 하고 그 국세를 먼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내 전세 이전에 체납된 국세만 우선 변제되고 그 이후의 국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전세 이전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경매를 했을 때 먼저 변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실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빌라 전세를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할 때 우선 경매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 경매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한데 보통 1억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면 경매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럼 300만 원을 미리 납부를 해요. 그럼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300만
300만 원의 경매 비용이 더 나간 상황이죠.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유찰이 돼서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팔렸는데 한 1억 원 정도에 팔린 거예요. 1억 원에 팔리면 그 중에서 처음에 임차인이 냈던 경매 비용 3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받아요. 그럼 9,700만 원이 남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체납된 국세가 7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국세가 먼저 납부가 돼요. 그럼 나는 1억 원의 보증금 중에서 9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임대인한테 받을 권리 자체는 있지만 이쯤 되면 임대인이 자기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이미 저당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해당 매물에 선순위 융자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아파트 전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대단지인데 해당 평형의 매매가가 5억 원 정도이고 전세가가 보통 한 3억 원 정도인데 어떤 매물을 보니까 1억 8천만 원의 전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선순위 융자가 설정된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선순위 융자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 합해도 2억 8천만 원이고 일반적인 전세 가격보다 낮고 매매가가 5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 계약을 하셔라 라고 권유를 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게 임대인 입장에서 이 집에 융자가 있는데 전세까지 구한다 라는 거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특별히 부탁을 하거나 웃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 하고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겠죠.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순위 융자가 1억 원이고 내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라면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매물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매물보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거죠.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특히 신축의 경우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임대인이 그 건물에 여러 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등기부 등본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여러 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전세 사기인 거는 당연히 아닌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집주인이 집이 여러 채가 있네, 돈이 많겠네, 그래서 내 돈도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돈 100%로 짓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만큼의 자기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 PF 대출 등을 받아서 짓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전세금 들고 전부 들고 날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 사기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여러 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호수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지저분하지 않은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인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보고 전세 계약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고서라도 공부를 하셔서 꼭 안전한 전세 계약 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